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 빨리 확인해 보시라는 뜻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많이 꾸고 두통, 불면증 증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요즘 새벽 3, 4시가 되도록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불쾌한 꿈, 악몽을 많이 꾸고 너무 생생해서 일어나면 찝찝하고 다음날 두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자기는 한숨도 못 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막 코 골고 자거든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한숨도 못 잤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꿈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심해지면 현실과 꿈과도 구별을 잘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현증으로 더 악화되는 거죠. 어쨌거나 꿈은 꿈인데 악몽을 많이 꾸다 보니까 그리고 선잠을 잤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밤에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고 어떻게 누워도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불면증이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다 운동도 하고 했는데 몸이 피곤한 거랑 별개로 잠이 안 옵니다. 예, 아무리 힘들게 운동을 하고 뭐 해도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술 마시고 취했을 때만 일찍 잠드는 것 같아서 자꾸 자기 전에 술을 찾게 되네요. 점점 더 심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불면증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불면증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고, 우울증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술을 먹는 거지, 나 알코올 중독은 아니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코올을 많이 오랫동안 마시다 보니 그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생긴 거고, 이제는 술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불면증하고 우울증이 알코올 중독의 첫 신호탄이에요. 당신 알코올 중독 걸렸습니다. 딱 신호 보내주는 게 바로 불면증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냥 불면증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술을 먹어야 잔다는 생각으로 술을 계속 먹게 되고 점점 더 주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중증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빨리 이분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빨리 알코올 중독이 뭔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자, 두 번째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글인데 저희 어머니가 술을 먹고 돌아오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비염이 있어요. 술 드시고 11시쯤에 귀가하셔서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코가 막힌다고 하십니다. 계속 코를 풀어도 막히고 코가 안 풀리신다고 하시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코 막히는 건지 아닌지 뭐 제가 옆에서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공황장애 같이 호흡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웅크리고 덜덜 떨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황장애 아닌지. 그러다가 계속 소리 지르지고 하다가 저희 어머니인 할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데 소리 지르는 게 너무 크고 뭐 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경우도 지금 자녀분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지금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4단계 중에서 이제 3단계 후반, 4단계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인 것 같아요. 심하면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인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분인지 아니신지 모르겠으나 아마 돌아가셨으니까 보고 싶다고 막 울면 소리쳤겠죠. 심해지면 진짜 눈앞에 보인다고 막 그럽니다. 이거 빨리 전문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 두 분은 다 어, 자기 자신과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중증 환자라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앞에 분은 초기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시고 있고요.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셔서 알코올 중독이 뭔지 검색부터 해보세요. 확인부터 하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뭔지 전혀 모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술꾼들한테 들은 정도, 그냥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정도를 듣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은 거의 미친놈, 정신병자, 노숙자, 무직자 정도가 되는 게 알코올 중독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다 그런 장면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아니에요. 교사, 교수, 공직자,
뭐 심지어 신부님, 의사 알코올 중독 널렸어요. 최근에 20대 대학생들 알코올 중독 널리고 널린 게 20대 특히 여학생들이 더 심합니다. 그만큼 알코올 중독은 뭐 무직자 정신병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절대 술 마시면 안 돼요. 5년에서 15년 정도 마시면 자동 발병하게 됩니다.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도 아니고 의지 탓도 아니에요. 그냥 대물림 되는 유전자에 의한 건데요. 어떤 유전자냐면은 알러지예요, 알러지. 고등어 먹으면 두드러기 난 사람이 있고 땅콩 먹으면 수위 막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고등어 먹고 계속해서 땅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겠죠. 똑같아요,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중독은 뭐냐면 술을 마시면은 두드러기 나고 얼굴 새빨개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숙취가 너무 심해서 다음날 남들은 멀쩡한데 자기 혼자만 골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참고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면은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꾸로 고등어, 땅콩 안 먹으면 아무 문제 없죠? 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도 술 끊어버리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고등어나 땅콩이나 꽃가루 같은 건 금단 현상이 없어요. 내가 거부한다 해서 금단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근데 알코올은 원래 마약입니다. 원래 마약이에요. 근데 그걸 희석해서 마시는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술은 중독이 한번 빠지고 나면 알코올 중독이 빠지고 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마약하고 똑같다니까요. 금단 현상 때문에 못 끊기가 힘든 거예요. 정신과 약들도 그렇잖아요. 정신과의 수면제, 진정제, 뭐 이런 항우울제 이런 거 많이 오래 먹다 보면은 거기에 의존 중독이 돼요. 그거 끊으라고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갑자기 끊으면은 위험하니까 천천히 줄입시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갑자기 술 끊으면 안 된다고 천천히 줄입시다. 다 거짓말입니다. 마약 중독도 똑같아요. 천천히 줄이자는 말을 하는 건 그 사람 죽으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과 약들에 중독된 사람들은 한 번에 끊어야지 천천히 줄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끊으려고 하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죠?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이 평생 지속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일주일 내지 2주 그 정도까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그 뒤로는 흐지부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입원시켜놔서 아예 뭐 사지를 묶어놓거나 그러잖아요. 못 먹게 하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끔찍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독제를 쓰게 되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해독제가 있어요, 한약으로. 양약으로는 없어요. 없으니까 수면제, 진정제 같은 거 쓰고 격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약으로는 있습니다. 마약 중독 환자들도 마약 해독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해독제를 쓰는 게 뭐냐면은 뭐지? 그 피는 거, 그 시기. 그걸 응용하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목적으로 그런 걸 자꾸 쓰는 건데 줄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단번에 끊으셔야 돼요. 마약도 그렇지만 알코올도 해독 한약이 있습니다. 한약으로 마약과 알코올이 해독이 돼요. 그래서 그걸 복용하시게 되면 일주일, 2주일 동안 극단적인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안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더라도 아예 요만큼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환자분이 편안하게 단주, 단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 단약한 환자들 계시거든요. 물론 아직 뭐 믿질 않으셔서 단 한 분만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치료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세상에 이런 약은 없어요. 이런 해독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알고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어요. 저희 홈페이지 단주 일기에 보면 그분이 올리신 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쓰신 거고 하나는 두 번째 한 일주일쯤 됐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났을 때 마른 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른 약정이라고 해야 될까? 마른 금단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읽어보시면 그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그분은 금방 단약 성공하셨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농축된 마약도 금단 현상이 확 가라앉고 갈망감이 없어질 만큼 해독이 잘 돼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믿고 알코올 해독 한약으로 치료받기 바랍니다.
자꾸 사기다, 뭐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와서 치료 받아 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일단 닫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정신병이다, 의지 탓이다, 의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의지만을 끌어야 된다. 천천히 줄이면 된다. 그다음에 뭐 술로 간이 나빠졌는데 한약 먹으면 또 더 나빠져서 안 된다. 이 정도 거짓말은 무조건 귀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한 달을 치료해 보세요. 한 달 동안에 뭐 한약으로 부작용 없어 얼마나 부작용 나겠습니까? 실제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한 달 먼저 해 보시고 직접 본인이 판단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닫으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전화 상담해 보시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들어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